안녕하세요. 똥손세계사입니다.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현재 중국과 대만을 다른 국가로 만들게 했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뭐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국가의 관계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양안 관계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제 대만이 이제 중국에 분리가 됐고 뭐 뉴스 보면 이제 막 미국이 막 대만을 뭐 서포트 할 거다 군사적으로. 그럼 이제 막 대만을 이용해서 미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싶고 중국의 팽창을, 그럼 막 이제 중국은 그걸 갖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중국 내 본토에 미사일을 대만의 타겟을 벌써 했다, 영점을 잡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긴장감 조성됐고 양원 관계, 대만 해협에 곧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고. 아무튼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 대만과 중국이 왜 분리가 됐는지 좀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좀 쉽게 얘기해보자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도예요. 맨날 지도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두 번째 보면 이제 대만, 현재 대만이 이렇게 조그만 섬나라로 돼 있고, 뭐 중국이야 뭐 엄청 큰 대륙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는데, 인구로 보면은 중국이 이제 1.3 빌리언이니까 13억이고 대만이 우리나라의 40%밖에 안 되는 2,300만이거든요. 뭐 당연히 군사력은 차이가 크겠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은 크게 이제 타이완 스트리트스라 그래가지고 대만 해협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 불과 83마일이에요. 우리 지금 134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좀 궁금해서 GDP도 한번 찾아봤는데, 경제적인 규모는 뭐 중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세계 2등이고, 얼마인지는 뭐 수치는 보진 않았지만 세계 2등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등이에요. 2020년에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대만을 보니까 대만도 인구가 2,300만밖에 되지 않는데 GDP로 봤을 때 그래도 랭킹이 21등권이더라고요. 대만에도 당연히 뭐 반도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래도 GDP per capita, 즉 뭐냐 1인당 국민소득 봐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좀 작거나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선진국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엔 좀 어떤 역사가 있을지 조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대만하고 중국에 불리는 역사를 보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올 게 이제 청나라의 멸망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얘기에서 이제 아픈 전쟁 얘기하면서 살포시 청나라 얘기 좀 터치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신해혁명이라는 게 이제 1911년에 이제 발발을 하거든요. 신해혁명이. 그리고 1년 있다 1912년에 결국 청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큰 중국이 막 우리나라도 막 무슨 나라 멸망하면 완전 케이아스인데, 이 중국 대륙에서 청나라의 칭 엠파이어가 완전히 컬래스프를 하니까 케이아스 완전 혼돈 그 자체예요. 청나라가 이제 망한 후에 바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위에 왜 뭐 스카이야? 뭐 위안스카이에서 SKY 스카이인가 하늘인가 이게 아니고, 위안스카이가 영어 이름으로 영어 알파벳으로 유안 시카이, 유안 시카이에서 유안 스카이입니다. 뭐 발음하기 조금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위안 스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망한 청나라에 중국 천하 대륙에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국가를 세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중화민국이라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원했어요. 국가의 큰 틀을. 청나라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제국주의 사상에서 완전히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막 싫은 거지. 옛날 막 이런 청나라는. 근데 이 유안시카이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나폴레옹 3세 저번에 봤잖아요. 나폴레옹 3세도 대통령 했다가 느낌 세지니까 바로 이제 독재자 했다가 바로 황제 되잖아. 근데 이분도 똑같아. 청나라 이제 중화민국에 똑같은 트랙을 탄 거예요. 이분은 처음에 총통이 됐다가 갑자기 막 황제까지 되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난리 난 거지 이제.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막 또 황제까지 하려. 황제 질려 있는데 지금 청나라 청황제.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또 갑자기 병으로 또 급사를 해요. 또 청나라가 어떻게 돼?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긴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또 케이아스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국 대륙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진 지도 같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책 삼국지 보면은, 삼국지 배경이 이제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AD G1 후 1500에서 200년쯤이거든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이때 보면은 막 우리 책 보면은 삼국지 보면은 막 초반에 막 한나라가 막 멸망하려고 하니까 막 이 대륙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러면서 막 조조, 원소 막 이런 군벌들이 나타나잖아요. 막 그 당시 막 몇천 년 전인가 내가 보면서 막 레알이야 막 진짜 좀 남자의 막 책이고 좀 멋있긴 한데 막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제 청나라가 1912년에 멸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위안스카에 급사하니까 진짜 레알 군벌들이 막 중국 본토에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이 외세에 망한 한나라 같이 이 외세에 망한 청나라에 있었던 이 난세를 타도하자 이러면서 우후죽순 군벌들이 생기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그 영문 교과서에서도 The Chinese Warlord Era 진짜 중국의 군벌 시대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이 나면은 이제 뭐 군벌 보면은 서쪽에는 막 티베트 왕국 사실 독립이었는데 이때 지금이야 중국 땅이지만 티베트 왕국도 있고 영국 식민지 인도 영국령 버마 지금의 뉴스에 많이 나온 미얀마죠. 프랑스 땅 인도차이나 지금의 베트남과 뭐 캄보디아 이런데 일제 시대인 조선 대만도 일본 그 콜로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의 대본토는 완전히 진짜 이 월로드 이라야. 뭐 난세를 타도하자고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군벌들의 세상이 온 거예요 이때. 막 저기 지계군벌, 운남군벌, 뭐 장개석의 국민당, 광서군벌, 막 손전방 뭐 엄청 많아요. 남 지역마다 지역 특수하게 많아요 이런 군벌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 군벌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국민당 얘기를 살펴 좀 했는데 그럼 이 군벌들 상황에서 뭐냐면 이 국기가 두 개인데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이 당시에 군벌들 사이에서 순원 알죠? 순원. 막 순원 이렇게 그 중국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룬 이제 순원 선생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막 외국 사람들은 순원하면 잘 모릅니다. 순원은 영어로 이제 Dr. 순이라고 그래요. Dr. 선생님, Dr. 선이나 선 야센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국 국민당의 이제 그 처음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 이분인데 장개석은 이제 영어로 치앙 카이 슈크 창개석. 그래서 이 창개석이 이끄는 영문 텍스트북에는 KMT라고 많이 불러요. 이게 뭐냐면 국민당이에요. 국민당을 영어로 KMT라 하는데 이 KMT가 중국어로 코민탕 국민당 이래서 너무 길잖아. 발음이 힘들고 외국 사람들은 KMT 그래서 KMT 국민당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국기인데 우리가 그 유명한 마오쩌둥이죠. 모택동 이걸 영어로는 마오쩌둥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 마오 체어맨 마오라고 많이 부르죠. 이 분이 리드하고 있는 건 근데 중국의 CCP 국민당의 KMT가 있으면은 모택동의 CCP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CCP를 뭘 뜻하냐?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그래서 CCP KMT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어 이렇게 원서나 이렇게 중국 역사를 영어로 책으로 많이 보면은 줄임말이 많아요. KMT도 나오고 창카이석도 나오고 chairman CCP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이 두 분하고 이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이제 흥미로운 얘기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이건 좀 미리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살포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국민당 이제 KMT잖아. 장개석 이끄는 KMT가 이렇게 있고 이제 뭐 다른 월로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뭔 사건이 이제 군벌들 이후에 이러시냐 하면은 이 장개석이 이끄는 KMT가 뭐 지금이야 대만에 있지만 아무튼 28년 중국 본토에 나름 주인이 됩니다. 뭐 어떻게? 이 수많은 군벌들을 이기면서 그리고 어떤 걸 통해서 이 군벌들을 하나씩 크러쉬를 하냐면 북벌 이것도 좀 느낌이 삼국지 느낌이죠. 영어로도 공식적으로 Northern Expedition이라고 불러요. 장개석의 국민당의 북벌을 통해서 중국의 월롤드를 다 트러쉬하고 천하를 통일하죠.
왜 북벌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KMT의 거점은 광동 지방이잖아요. 근데 북벌들의 북쪽에 북벌들을 하나하나씩 쳐 올라가면서 통일을 하죠. 근데 이 통일을 어떻게 했냐? 첫 번째 1차 first 국공 합작을 통해서 통일을 합니다. 중국의 국민당 KMT와 중국의 공산당 CCP를 같이 둘이 alliance를 해서 국공 합작을 통해서 장기석의 KMT가 북벌을 일으키고 성공적인 북벌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일시적으로지만. 근데 왜 뭐 CCP랑 KMT가 왜 갑자기 alliance를 했느냐 얘기하면 1923년쯤 됐을 때 그때 중국 공산당이 CCP는 리틀 베이비야. 완전 조그만 리틀 베이비. 막 크지도 않아. 지금이야 중국의 이제 지금의 중국은 CCP 건데 그 당시에 CCP는 완전 베이비인데 소련 즉 이제 커뮤니즘의 이제 아버지죠. 공산당의 아버지인 소련이 이제 중국 공산당한테 지령을 내려요. 아직 리틀 베이비니까 국민당에 들어가서 이 조직 기반을 확대하라는 이 지령을 이제 소련이 이제 먼저 국민당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령에 따라서 이제 같이 한 집에 이제 두 식구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그 당시 공산당이 크진 않았지만 이제 아무리 1차 국공 합작이라 해도 막 공산당이 막 군대를 막 같이 내줘서 같이 싸워서 통일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장개석의 KMT가 통일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KMT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하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면서 같이 동맹 체제인 거죠. 아무튼 이거를 공식 용어로 이제 우리는 이 당시 이제 first 국공 합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이제 국공합작은 공식적으로 텍스트북에서는 the first united front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의 합쳐진 전선이라고 해서 the first united front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26년에 장개석이 북벌을 시작하고 근데 바로 1년 있다 1927년에 장개석이 이 국민당이 통일한 후에 무력을 동원해서 이 공산당을 이제 탄압을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장개석도 원래 이제 CCP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했고 그 당시에 중국 내 이제 상공인과 이제 부유층들이 이제 부추겨요 개석이 형을 이제 막 신세양 같은 CCP 지금이랑 싹을 잘라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이제 그 First United Front는 끝나고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제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이제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빨치산 게릴라 이게 이제 빨치산 게릴라로 이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국민당과 이제 국공 내전을 시작하죠. 이제 첫 번째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공 연합이 있다가 이제 국공 내전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아까 first United Front UF라 쓸게요. first UF가 있었고 이제는 이게 둘이 와해가 되고 이제 첫 번째 내전이 시작됩니다. 국공 내전이 한국말로는 국공 내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First Chinese Civil Wa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뭐 내전 이런 식으로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북벌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이제 장개석이 이제 공산당 토벌을 시작하는데 이 전쟁 양상이 완전히 이 토벌 이제 첫 번째 First Chinese Civil War 전쟁 양상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우리 아는 그 월남전 느낌이야. 엄청난 병력에 이제 뭐 미국하고 이제 게릴라 이제 베트콩 이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게 중국 공산당도 막 인력하고 물자가 막 당연히 국민당보다 엄청 부족하니까 전략이 큰 중국 땅에서 베트남의 정글처럼 막 철저한 게릴라식 막 유격 전술이에요. 막 그리고 막 국민당이 그래도 엄청난 물자로 막 계속 공격하니까 결국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산당의 수도인 이제 장시성을 이제 잃기 직전이야. 이제 요새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 했을 때 이제 그 유명한 The Long March가 나오죠. Long March. 이게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이제 대장정이에요. 큰 엄청 긴 행군 대장정인데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현재 중국 국가에서도 이제 신화적인 모택동 마오쩌둥의 전략이에요. 아직도 중국 내에서 중국 역사를 논할 때 이제 이 대장정에 대해 꼭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뭐 이런 신화급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국공 연합이 와해가 돼가지고 장개석이 계속 공격을 해서 이제 CCP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게 대장정 상황인데 롱마르치 상황인데 이 초록색이 통일한 장개석이 이제 KMT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의 만주는 이제 일본 땅이고 우리나라도 일본 땅이었으니 이렇게 있는데 천하를 거의 다 통일한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 장개석이 통일한 국민당이 중화민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만주가 이때 그 당시 북경에 너무 가까우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수도는 상해도 아니고 난징이에요. 난징, 남경에서 한자로 남쪽에 있는 수도다. 베이징은 북쪽에 있는 수도라서 베이징이죠. 아무튼 난징인데 27년부터 쭉 내전이 시작되고 공산당이 막 게릴라를 해도 막 계속 막 패전을 거듭하니까 딱 7년 차인 1934년 때는 이제 마오쩌둥 이제 리더가 얘기한 게 지금 이게 중공산당의 근거지예요. 이게 나머지 다 서라운드 돼 있고 이건 진짜 답이 없다. 모택동이 지금 우리의 근거지는 이 동남부에 있는 장시성에 있는 리진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베이스를 이제 쳐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이제 여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있는 이제 서북부의 이제 산시성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 험난한 The Long March입니다. 이게 뭐 세계 역사상 인류가 단일한 이제 군사상 목적으로 행한 그 기동성에서 이제 월드 레코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리가 이 롱 마르치의 거리가 9,600km. 참고로 이제 이 9,600km가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 23번이죠. 편도로 23번, 400km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로지 도보랑 말로만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오쩌둥이 리더십하에 이게 결국 성공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오쩌둥이 신화로 급부상하고 리더로서 엄청 급부상하는 이런 CCP 내에서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오쩌둥이 10만 명의 CCP가 여기서 출발해서 산시성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인원이 6,000명밖에 안 되는. 근데 결국 아무튼 이게 성공적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산시성이 결국 근거지를 마련했고, 그걸 보고 이제 국민당이 대대적인 이제 6번째 공산당 토벌전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뭔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더 흥미로운 일이 하나 생기죠. 중일 전쟁이 발생. 중일 전쟁이 막 이제 시빌 워막 하고 있는데 차이니스 시빌 워 둘이 막 시빌 워막 마오랑 막 샹카이석 장개석이랑 막 하고 있는데 막 이때 막 지금 공산당이 토벌되기 직전인데 중일 전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중일 전쟁이 뭐냐 하면은 1937년에 일본이 원래 만주까지 이제 이 상황에 만주까지 이제 일본 땅이었잖아요. 옛날에 1932년에 만주를 먹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장개석 땅인데, 근데 국민당한테 이제 선포라고 대대적으로 이제 내륙을 이제 침공을 한 거야. 1937년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시안 사건이야. 시안 서안 수도 서안 알죠? 그걸 영어로 시안이 근데 시안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KMT 동북군 총사령관인 장쉐랑이라는 사람이 요분이에요. 장쉐랑 장개석이랑 같은 장씨라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장쉐랑이 국민당인 총통인 장개석을 시안이라는 이 도시에서 납치를 해요. 구금을 해서 얘기하는 게 형님, 진짜 형은 아니에요. 그냥 형님 죄송해요. 아무튼 장개석님 봐봐요.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 중국에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산당, 국민당 나눠서 싸울 지금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것보다 지금 일본 애들이 왔다니까. 먼저 외세부터 물리치고 다시 전쟁을 우리끼리 하든지 해야지. 내전을 당장 중지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대응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납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니까 알았다. 장개석도 중지하고 여기서 다시 아까 1차 국공합작 있죠. The First United Front. 그거는 이제 장개석이 이제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뭐 군사적인 합작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원로를 다 쳐서 이겼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Second United Front가 나옵니다. 이때 제 2차 국공합작. 일본을 대항하여 둘이 다시 시빌 워를 끝내고 연합하여 일본을 동쪽으로 좀 몰아내자. 이 국종합작이 이루어졌는데 1차 국공합작과 다르게 1차 국공합작은 소련의 지령으로 그냥 국민당이 그냥 CCP가 먼저 들어가서 막 합작하라 이런 건데, 이거는 진짜 큰 군사적 합작이에요. 이 2차는. 그러니까 국공합작이 공식화하자마자 이제 국민당 장개석은 과거에 불법화했던 공산당 일단 합법화하고 이제 군사 편제도 이제 국민당 군대 내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군대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팔로군, 뭐 신사군 뭐 이런 게 이제 공산당 소속인데 뭐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항일 전쟁을 위해서 이 두 팔로군과 신사군이 국민당 소속으로 이제 CCP로 들어가지만 뭐 지휘권은 이제 공산당이 독재적으로 이제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공산당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 내전에 이제 좀 길들여진 특유의 게릴라 전법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나름 좀 일본들을 많이 몰아냈어요. 이제 게릴라 전법으로. 그러니까 38년에 공산당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같이 국공 합작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장개석이 이제 우한이 이제 계속 함락되니까 일본한테 이때부터는 이제 좀 치사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1940년이 되니까 일본이랑 싸우고도 있지만 뭐 국공은 말만 동맹이고 뭐 은은하게 장개석이 탄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1945년에 어떻게든 이 중국이 버텼죠. 큰 땅으로. 1945년에 결국 뭔 일이 일본이 지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지니까 일본이 패망하니까 일본은 이제 일본 하나만 선만 나눠지고 중국은 이제 다시 비니까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합작은 끝나고 바로 The Second Chinese Civil War 제 2차 국공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이 중국의 천하를 갖기 위한 마지막 싸움 제 2차 국공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국부 천대 과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국공 내전에서 결국은 CCP 모택동이 승리를 해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그리고 장개성은 어떻게 조금 대만으로 탈출하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는 이제 모택동의 CCP하고 대만의 KMT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일본이 후퇴하고 후에 이제 천하는 계속 이제 모택동이 인민해방군이 계속 남진을 해서 계속 승리를 하긴 했어요. 쭉 해서 양쯔강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딱 이렇게 지금 뭐 밸런스가 딱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밀리는 국민당이 바로 이제 45년에 모택동한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남한은 지금 38선으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눠졌다.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는 하셨는데 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한 거야. 우리도 이 양쯔강으로 천하를 양분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뭐 중국 공산당의 승기가 잡혀 있어서 협상을 결렬하겠지만 일단 좀 알면 좋은 내용일 것 같고 결국 이제 중국의 수도인 난징 공산당이 함락이 되고 장개석은 이제 광저우로 이제 퇴각을 하고 다시 충칭으로 퇴각을 하고 결국 이제 퇴각을 충칭해서 서쪽으로 도망갔다가 대만으로 가서 국민당을 거기서 이제 중화민국을 선포하고 모택동은 1949년 10월 1일 날 천하를 이제 딱 잡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이 세상에서 가장 조금 뭐라 그러지? 무슨 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1945년 8월에 국공내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평화협정에서 만난 짤인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사진이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장개석하고 이제 모택동.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국공내전이 이루어지기 3년 전인 이제 천안문 광장인데 이때 이 천안문 광장은 이제 장개석이에요. 이 사진이. 국민당이 천안문 장관, 국민당이 북경을 이랬는데 뭐 천하를 호령했을 때 이때 이제 국민당이 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장개석은 대만으로 밀려나고 모택동이 지금의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진은 1949년 10월 1일 날 모택동이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화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중국 천하를 좀 통일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간단히 이렇게만 좀 알면 될 것 같고 뭐 또 다음 기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좀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